네, 우리 북대구 센터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오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KDFS는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원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일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장에 일하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북대구 센터 오늘 교육은 이제 2시부터 1시간 진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간단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라는 단어는 넘어져서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 그러니까 조금 생소한 단어 같지만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또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이렇게 이제 행복입니다 하는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다 모아져서 결국에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다짐을 해요. 자, 그러면 고객 서비스의 아주 핵심이 되는 출발점은 웃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상대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웃음과 지혜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몽테뉴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에 딱 보고 이분은 지혜로운 분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북대구 센터의 모든 식구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맞으면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서로 따뜻하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얼마나 귀엽고요. 가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참 인상이 좋다,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냥 울고 떼쓰고 땡깡 부리고 하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옆에 가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울고 떼쓰고 하는 이 얼굴이 어린아이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슬픈 표정하고 있으면은 그 근처에 가기도 부담스럽고 말 걸기도 불편하고 느낌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참 인상이 좋습니다 하는 것과 아우 진상이다 하는 거의 차이는 얼굴 표정에서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북대구 센터의 식구들은 다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상대방 고객은 누구일까요? 명심보감이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출문, 여견, 대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 만난 사람을 딱 마주쳐가지고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표정을 바꿔서 이미 때가 늦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로 이렇게 큰 손님 대하듯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야만 실수가 없이 좋은 인상을, 내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고객의 범주에 가족과 동료를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작별히 인사를 하면, 또 이제 집에 가족들은 예,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오늘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기분 좋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일이 잘 되고 좋은 표정으로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헤어지면서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바탕 해붙이고 막 때려 부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이러고서 나서면은 하루 종일 좋은 표정을 보여줄 수도 없고 좋은 서비스를 잘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밝고 따뜻하게 서로 소통하고 따뜻한 정을 교감하고 이렇게 살아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출근해가지고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를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마음을 합쳐서 협력해서 좋은 하루 만듭시다 해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근해서 마주치는 순간 아휴, 저 인간 오늘 또 만나겠네. 왜 내 옆에 저런 인간이 와서 내 동료가 됐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만날 때마다 지겨워. 이런 마음이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고요.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그냥 표정이 무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협조가 잘 돼야 되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동료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음에 고객 만족이란 그건 뭘까요?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 만족을 서비스를 잘 해서 고객이 이제 만족하면은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다시 구입이 이루어지는 단골이 되고 단골이 된다면 그 신뢰가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자, 요즘에 이제 고객 만족을 하도 강조를 하니까 고객 서비스하는 분들의 이 말이 엄청 화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말로만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진정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을 풍자한 동영상을, 재미있는 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렇게 고객 서비스는 말만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우리 인사 예절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러죠. 인사 예절이 참 중요한데요. 인사 예절이 왜 중요할까요?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인사 예절만 잘해도 이렇게 이제 큰 몫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간관계 시작 신호가 되고요. 인간관계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사 예절만 잘 이렇게 갖추어도 많은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고요.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인사예절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인사예절에서 중요한 이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인사받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눈을 맞춰야지 인사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시작은, 인사의 시작은 눈을 맞추는 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너무 심각하게 그냥 진지하게 무겁게
뭔가 그냥 슬픈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사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이렇게 숙이는데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숙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한다면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는지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다 묶어서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편안하게 인사를 하면은 이렇게 친절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가 친절한 인사가 되는 한 세트예요. 네, 여기까지 같이 친절한 인사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중대재해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는 중대재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딱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했어요. 아니, 멀쩡한 백화점에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쇼핑을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갑자기 그냥 백화점이 통째로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다치고 매몰돼가지고 막 열흘 이상 거기에 갇혀 있고 이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풍백화점 붕괴되는 사건 때문에 산업보건 안전보건법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시행이 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성수대교가 붕괴됐어요. 멀쩡하게 한강 다리를 막 건너다니던 사람, 차량이 그냥 한강 성수대교가 뚝 끊어지면서 그냥 떨어져 내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이게 엄청 이게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만 300명이 넘고요. 지금도 막 폐가 기관지가 망가져가지고 호흡기에 산소호흡기에 의존해가지고 힘겹게 고통스럽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로 분류가 됐고요. 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많은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런 중대재해를 하나하나를 돌이켜 보면은 꼭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수칙을 안 지켰고요. 그러니 이제 최소한의 점검할 거를 점검을 안 했고, 또 이렇게 그냥 돈은 적절하게 벌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돈을 아끼다가 또 이렇게 이제 피해를 당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건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한번 진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물론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절약을 해야 되지만은 이 돈을 잃게 되는 거는 조금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명예를 잃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잃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안전,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면서 같이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자로 시행이 됐어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KDFS가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러면 중대재해란 뭘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당되고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합니다. 이런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은 그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업주가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졌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이 많은 사업장을 사업주가 혼자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우리 대구본부에는 이제 대구본부장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이제 북대구 센터에는 우리 강경호 센터장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이제 구미 빌딩에는 김경현 소장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본곡 빌딩에 우리 양태현 소장님 계시고, 이렇게
책임을 다 분담을 해가지고 사업주를 대신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지원하고 대책을 세우고 요구할 거 하고 챙길 걸 챙기도록 이렇게 이제 임무가 이제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이제 KT 빌딩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KDFS 가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살피고 대비를 해서 고객의 안전도 지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공부를 오늘 하는 거예요. 최근 3년 내에 사망사고 발생을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봤어요. 이 기타 업종에 해당하는데요. 기타 업종에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타 업종에서 최근 3년 내에 사망한 사고 확인해 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157명이나 됐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금년도에 제가 이제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다녀왔어요. 가서 교육받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다치고 사망하고 이런 사고들 원인이 뭘까 이거를 이제 딱 이렇게 좀 확인해 보니까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 10%가 또 환경적 요소에서 2%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88%는 어떤 원인일까를 딱 확인해 보니까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이 그 규칙을 안 지키고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너무 무리를 해서 이런 사고들이 88%나 차지하는 게 사람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자율주행차는 또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10배 이상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는요 그 컴퓨터가 입력돼 있는 대로 그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 교통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요. 안전 속도를 지키고요. 제한 속도 지키고 차선 바꿀 때도 원칙에 따라 지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요. 과속하지 않고 신호등 철저히 지키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더 안전한 거예요. 사고가 왜 날까요? 사람이 운전하면서 또 안전할 것 같지만은 사람이 너무 과속하기도 하고 음주운전도 하고 속도도 위반하고 차선 바꾸기나 이런 것도 그냥 뭐 너무 무리하게 끼어들기도 하고 신호 안 지키고 이런 일을 하면서 무리해가지고 사고를 10배 이상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게 사람이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제 원인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안전교육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철저히 또 수칙을 공부한 대로 지키면은 이런 이제 일하면서 소소하게 다치는 일이 없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흔히 있는 사고들이 전도재해예요. 전도재해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다리를 동물과 달리 두 다리만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그냥 쓰러지면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재해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전도재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은요, 이 작업장 바닥에 물이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서 쫄쩍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또는 이제 여기 바닥에 뭐 전선 같은 게 늘어져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 이런 데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계단이나 경사면 같은 데서 발을 헛디디거나 중심을 잃고 떼굴떼굴 굴러서 다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또 이렇게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바닥에서 전도 재해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 이 바닥 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이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면서 뇌진탕으로 이렇게 사망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바닥에 세제를 풀어놓으면 이게 엄청 더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운 환경에서 이 작업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여사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 이제 청소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락스 물이 튀어가지고요. 아니 여기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이제 눈을 다쳐가지고서는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되는 실명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락스물을 풀어서 락스물을 사용할 때에는 필히 보안경을 꼭 쓰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보안경 가깝해서 그걸 어떻게 써 그러는데 그래도 쓰셔야 돼요. 아니 그 눈에 낙수물 들어가서 그냥 실명해가지고 평생 앞을 못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필히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꼭 착용을 해서 이런 피해를 당한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닥에 놓여져 있는 이 각재를 잘못 밟아가지고 중심을 잃고 이렇게 이제 쓰러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벽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고 유형들은 우리 KDFS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다른 건물관리 서비스 회사에서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고 대비하자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물기가 있을 때 물기가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그 물을 밟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눈에 띄는 즉시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하게 정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바닥에 이렇게 기름기가 있을 때,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남아있을 때 이거 밟으면 그대로 미끄러져 또 넘어져서 대통수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남아있다고 눈에 띄었다 하면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통로에 이런 이제 뭔가 이런 자재 같은 게 통로를 막고 있다면은 그 모르고 가다가 그냥 그대로 부딪혀서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치기도 해요. 그래서 통로에 뭔가 있을 때는 눈에 띈 대로 즉시 정리를 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재도 제자리에 전부 정리를 하고요. 공기구도 제자리에 따르게 정돈을 해놓고 바닥에 뭔가 있다면 이게 즉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사고 원인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안 다치고 다른 직원들도 안 다치고 고객도 안 다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복도에 통행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를 해야 돼요. 조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등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캄캄하니까 위험합니다. 딱 통행 차단을 시켜놓고요. 최소한의 통행에 필요한 75럭스 정도의 조도를 확보를 하고 사람이 통행을 해야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만약에 문제가 있다, 위험한 요인이 있다, 뭐 물기가 있고 기름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이제 걸려 넘어질 소지가 있다면 즉시 통행 금지, 이렇게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요. 완전히 그 위험한 요인을 다 정리를 해놓고 통행을 시켜야만 나도 안 다치고 다른 가족들도 안 다칩니다. 그리고요, 이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화는 여기 이 톱니 같은 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닳아서 반들반들해지면은 그 이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안전화를 착용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바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청소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만약에 세제를 풀어서 사용을 했다면은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씻어내고 바닥을 건조시킨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청소하면서 사용했던 패드와 솔, 이거는 청소 종료와 함께 깨끗이 정리를 해야지 이 패드나 솔이 남아 있으면 그걸 밟고 미끄러 넘어지고 걸려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광택제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적정한 양을 사용해야 돼요. 그 미장 타일 위에다가 왁스를 너무 많이 올리고 너무 많이 잘 닦아 놓으니까 완전히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이 돼버려 가지고 넘어져서 뒤통수 깨지는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택제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의 적합한 양을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에 바닥 청소를 해야지 사람이 막 지나다닐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위험하다고 작업 중이라고 통행금지 경고판을 설치했다면은 이 모든 게 안전하게 다 회복이 된 다음에 그걸 해야 돼요.
다음에 계단과 경사면이 또 좀 위험해요. 여기 이 계단에서요, 헛디디거나 이 물기 있는 거를 밟거나 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내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또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이렇게 머리나 턱 같은 데가 이 바닥에 부딪히면은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단에는 이 물기 같은 게 남아 있으면은 절대 위험하기 때문에 물기, 기름기 이런 게 있으면은 즉시 완전히 청결하도록 이렇게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빗자루와 걸레 이런 작업을 할 때 이거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안전합니다. 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하면 위험할까요? 사람이 뒤통수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뒤를 볼 수가 없는데 뒤로 내려가면서 청소를 하면은요, 이렇게 뒤를 짐작해서 내려 디디면은 발을 헛디디거나 해서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질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안전하고요. 굳이 위에서부터 뭐 물청소하기 때문에 뭐 내려오면서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냥 뒷걸음질을 이렇게 짐작해서 내려딛지 마시고 휙 돌아서서 안전하게 한 계단 내려선 다음에 다시 돌아서는 방법으로 해야 안전하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단이 캄캄하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계단에 이제 전등이 끊어져 가지고 캄캄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 이제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 통행을 차단을 시켜 놓고 이 전등을 고친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만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부착을 해주셔야 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양손에 짐을 들고 평지 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위험합니다. 계단에 갈 때는 짐을 한 손에만 들고요, 한 손은 난간을 붙들고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에서는 양손에 짐 들고 가지 마시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사다리가 또 위험해요. 사다리 관련 제 내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다리를 왜 써야 될까요? 우리는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천장은 4m씩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다리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필요하고 도움을 받지만 사다리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 작업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천장에 전등을 교체하거나 이렇게 전선 수리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쳐 사망한 이런 사고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다리를 이용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이 높이나 길이나 이 형태가 작업해야 될 공간의 작업 정서에 적합한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는요, 사다리를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이동용으로 써야 되는데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이거 사다리를 작업대처럼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면 위험해요. 사다리는 사람의 몸이 고정이 될 수가 없는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이제 요런 방향으로 요런 자세로 올라갔으면은 요런 자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짧은 구간이라고 그냥 휙 돌아서서 요 정도 쯤이하고 평지 가듯이 걸어 내려오려고 하면은 사고 나고 다칩니다. 그래서 요 자세는 올라갈 때 자세와 같은 자세로 내려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사다리 하부에는요, 미끄럼 방지 고무 바킹을 이게 필히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 사다리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가 실리면은 이 밑바탕이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고 나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고무 바킹을 필히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아주 꼭 기억해 주세요. 사다리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세 점의 접촉점이 뭘까요? 자, 이렇게 사람 팔 2개, 다리 2개, 4개의 팔다리 중에 3개가 사다리에 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디디고
두 다리를 사다리에 고정을 했다면은 한 손만 잡아도 돼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는 디디고 왼쪽 다리를 옮겨 디디려고 할 때는 사다리 손은 두 손을 잡아야만 안전하게 다리를 옮겨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점의 저촉점은 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는요,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 녹슬거나 부식된 거 있으면 빨리 정비를 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사다리가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가 필수예요. 왜 필수일까요? 안전모를 써야만 위에서 작업하다가 뭐에 부딪히거나 해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가 뚝 떨어지지 않도록 어디 고정을 하고 할 때 꼭 필수로다가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모 쓰고 조르고 안전대 착용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평소에 연습도 해 놓으셔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이런 사다리 놓고 작업을 할 때는요, 필히 여기 사람이 부딪히면 안 돼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 들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기 터덜터덜 와가지고 여기와 딱 부딪히면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작업 중입니다, 여기 통행 금지예요, 이 표시를, 작업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유도자를 배치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왜 2인 1조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은 밑에서 한 사람이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고 붙들어주고요. 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보조 작업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아래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서로 돕고 서로 팀워크에 대해서 같이 일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벌어짐 방지, 이거 이제 물론이고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가 왜 필요할까요? 옆으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작업하는데 이 아웃트리거가 필수품이에요. 우리 김경현 소장님, 구미의 사다리에 이 아웃트리거 설치돼 있나요? 돼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예, 설치돼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를 해서 이걸 사용을 해주셔야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 사다리를 높은 데다 걸쳤을 때는 이 거치된 부분하고 끝단하고 60cm 정도 여유가 좀 확보가 돼야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요, 경사 각도는 75도 이하로, 이 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길이 좁다 그래서 이걸 너무 뱃싹 세워가지고 90도 가까이 되면은 작은 충격에도 뒤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것도 너무 멀리다 배치를 해가지고 75도에서 훨씬 각도가 낮아져도 위험해요. 그래서 75도에 가까운 75도 이하 이렇게 각도를 유지해 주셔야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이란 말은 무거운 거를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거거든요.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 이삿짐 센터나 건축공사 현장처럼 무거운 거를 아주 일삼아서 날마다 다루는 사람은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 가지고요, 오히려 덜 다쳐요. 근데 우리처럼 가끔 어쩌다 한번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무거운 걸 다루면은 오히려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거 다루다 다친 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건데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목에, 어깨에, 또 이렇게 허리에, 뭐 이런 팔에, 다리에 신경 조직, 근육, 이런 이제 주변 조직에 이런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뭐 어떤 경우에 뭐 삐끗한 것 같아, 담이 절려, 인대가 늘어났대, 뭐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어, 이런 게 다 이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여성분께서 아유 이거 무거운 거 좀 운반해야 되는데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은 남자들이 갑자기 힘이 센 척, 강한 척, 막 힘이 넘치는 척 막 폼을 잡아요. 그거 위험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내가 왕년에 쌀랑가마 번쩍 들던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폼을 잡는데 그거 옛날 얘기예요. 꿈이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한 30kg짜리 들을 때도 혼자 들지 마시고요. 누구 도와달라고 해서 두 분이 같이 드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요. 두 분이 하게 되면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호흡을 맞춰가지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막상 들어보니까 힘이 딸려서 안 되겠다. 그때는 그냥 탁 놔버리면 맞은편에 있는 분이 다쳐요. 그때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안전하게 들어올리고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대청소 할 때 바닥에 있는 막 회전 의자를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바닥 청소 다 끝난 다음에 또 이제 회전 의자를 막 내려놓는데 그때 혼자 하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들어올리고 같이 내려놓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야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무거운 의자를 또 박스에 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의자를 박스에 담으려고 하면은 그 잘 안 들어가고 또 위험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다가 박스를 씌워서 담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은 좀 힘을 덜 들이고 안전하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몸으로 힘을 쓰는 것보다는 운반 도구를 잘 정비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구간에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반 도구를 활용하시는 게 안전은 좋습니다. 그리고요, 무거운 걸 들 때 너무 멀리에서 드는 것보다 이걸 내 몸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들어야 안전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팔을 손끝에다가 10kg짜리를 올렸을 때 몸에 뱃싹 붙이면은 허리에는 30kg만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를 손을 뻗어가지고 멀리에다가 이거를 저기 10kg 올려놓으면은 이 허리에는 100kg 이상의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을 멀리 해가지고 드는 것보다는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어야만 혹시 옷에 뭐 먼지는 묻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몸에 가까이 붙여야 안전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바닥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적에 이 목과 등을 좀 일직선으로 세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렇게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 가지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거를 허리를 꾸부정하게 숙여 가지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90도로 숙여 가지고 이걸 들어 올리면은 이 하중이 여기 척추에 집중돼 가지고 무리가 생겨서 이 디스크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들지 마시고 다부지게 덤벼들어서 이렇게 허리를 쭉 편 상태로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안전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고 천천히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면 요 정도쯤이 하고 벌떡 일어나면은 근육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다치지 않으려면은 천천히 일어나야만 이렇게 척추의 힘이 분산돼 가지고요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요. 무거운 짐을 이제 수레로 이렇게 이동할 적에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걸 당기면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척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밀면 우리 이제 배에 그 든든한 뱃살이 있잖아요. 뱃살에 힘을 줘가지고 이걸로 다 배심으로다가 밀면은 척추에 힘이 덜 들어가서 이 척추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전방의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 짐을 만약에 너무 높이 이렇게 실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럼 위험하니까 이때는 그냥 밀면 안 되고 당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좀 적게 싣고 이렇게 전방의 시야를 확보를 해가지고 밀고 이동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 스트레칭을 좀 틈틈이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해봅시다. 깍지를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쭉 밀어내시고 쭉 위로 올려주세요. 쭉 올려주시고 이거를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틈나는 대로 예, 지금 막 이 순간에 이렇게
우두둑 소리 나는 분도 계시죠? 네, 이렇게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좀 자주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피로도 풀리고요.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유연해져서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면은요, 이렇게 다칠 염려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주고 이거를 해야 이렇게 이제 피로도 회복되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틈나는 대로요. 우리 이제 북대구 센터 식구들 전부 늘 만날 때마다 우리 직원끼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내 수고를 알아주시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요. 또 만날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이제 이렇게 또 인사를 하면은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하루에 10번만 하면 10번 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인사를 이제 해보세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으면 그래서 내 몸 컨디션이 좋아야 내 몸 상태가 제대로 풀려서 이렇게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도 하시고 행복해지는 인사를 나눕시다. 다음에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재해 예방과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사고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정리정돈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정돈 비슷한 말 같지만 담고 있는 뜻은 조금 달라요. 정리는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딱 구분을 지어서 필요한 거는 정리해 놓고 불필요한 건 치우는 거예요. 이게 정리예요. 그리고요,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일이 잘 되게 돼 있죠.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불안정한 장소가 되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바닥에 뭐 기름기가 있거나 물기가 있다, 쓰레기나 먼지가 있다, 찌꺼기가 뭔가 있다 이러면 여기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사고가 나죠. 거기다가 이제 뭐 장애물 때문에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막 하면서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고요. 이 안전한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전한 통로가 없이 여기 뭐가 잔뜩 늘어져 있네. 이거를 이제 막 넘어가거나 뭐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조명이 불량하면 어느 통로가 캄캄해졌다. 그 위험한 거예요. 거기는 조명이 환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통행을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자, 뭔가 위험한 요인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은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응? 이거 누가 담당이지? 요 구간에 누가 담당이야 이거? 그냥 누군가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다치고 딴 사람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판단되면 내가 하잖아요. 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실천구호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응? 뭐 이거 내가 담당도 아닌데 내가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기왕에 손을 댔으면은 완벽하게 조치를 해서 나도 안전하고 동료도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 구호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기쁘게. 나 이거 괜히 손대가지고 이게 나 참 아주 오지랖 넓게 그냥 시작했다가 그냥 나 골 때리네. 아주 너무 힘드네. 이렇게 해서 짜증나게 할 게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수고해가지고 우리 동료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우리 고객도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안전 조치를 하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천 구호는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뭐 바쁜 일 딴 거 좀 해놓고 와서 할까? 이렇게 미루면 안 되고요. 즉시 지금 바로 안전 조치를 해야 나도 안전하고
우리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고객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천구호,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호를 우리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거 가르쳐줬는데요. 이거 우리 오늘부터 마음에 담고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려요. 그리고요, 이 정리정돈의 효과는요, 낭비를 줄여줘서 능률이 향상되고요, 원가가 절감돼 돈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안전성이 향상되고요, 위험성이 제거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서비스 품질이 아주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즐거운 직장이 되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일을 하려면은 운동을 해야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는데 실제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잡코리아가 이제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운동을 좀 하십니까? 확인했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16%,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가 됐어요. 그리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나 됐는데, 우리 북대구 센터 식구들, 운동하시는 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나 운동 좀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김경현 소장님, 양태현 소장님 다 운동하시네요. 네네. 김영림님께서는 저 운동하시는 건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한 3분의 1은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3분의 2 정도가 운동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운동을 좀 힘껏 틈나는 대로 열심히 운동하시면은 그 건강에도 좋고요, 우리가 일하면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운동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재해를 예방하고요, 안전하게 행복한 일터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게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살아야만 행복하고요, 행복하게 살아야만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금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이제 상급기관, 유관기관의 점검과 이런 이제 평가가 수시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우, 이 처벌법 때문에 그냥 막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에,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은 안 돼요. 더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아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긍정 에너지를 어떻게 담을까요? 우리 북대구 센터에 우리 저 강경모 센터장님은 엄청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신 분이세요. 양반한테서 이제 긍정 에너지 많이 이렇게 전달해 주면은 긍정 에너지 듬뿍 좀 받으시고, 또 우리 KDFS의 황옥정 사장님은 엄청 긍정 에너지 많이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 긍정 에너지 듬뿍 받으셔가지고 긍정 에너지도 꽉 채워가지고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도 잘 해놓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안전이 행복이거든요. 안전해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이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이렇게 교육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북대구 센터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특히 보니까 아주 우리 황혜승님이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제일 이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최고세요. 네, 자, 우리 제가 이제 당부 드리는 거는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한테 이렇게 이제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설문서를 읽어보시고 거기 이렇게 좀 답을 카톡으로 저한테 회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북대구 센터 우리 가족들 모처럼 한 자리에 다 모이셨는데 저하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합시다. 우리 제가 북대구 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북대구 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북대구 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북대구 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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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드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우리 대구본부의 김기덕 상무님 여기 함께 해주셨는데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교수님, 아이고, 장장 1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뭐 하기 전에 강경모 센터장님은 오늘 그 KT 대구 고객본부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안전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2시에. 네. 네, 그래가지고 회의를 올라가시고 하다가 빠져나갔었습니다. 그 점 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가지고 교육해 주신 우리 이덕신 교수님을 위해 가지고 전부 이덕신 교수님 하면은 최고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덕신 교수님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